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치열해진 미 전기차 시장. 절대 강자 테슬라도 50%대로 점유율 하락. 미국 전기차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절대 강자로 군림하던 테슬라의 점유율이 위축되고 있다. 북미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모티브 뉴스에 따르면 미국 내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를 기준으로 한 테슬라의 점유율은 지난해 1에서 2월 72%에서 올해 1에서 2월 58%로 낮아졌다. 테슬라의 점유율이 하락한 것은 각 완성차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등록 대수 자체만 놓고 보면 테슬라의 독주 체제는 유지되고 있다. 올해 1에서 2월 미국 내 테슬라 차량의 신규 등록 대수는 95,829대로 2위인 쉐보레와 비교하면 81,910대 앞선다. 쉐보레를 비롯해 2에서 10위 브랜드의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를 합한 것보다도 테슬라가 39,593대 더 많다. 전기차 시장의 팽창과 경쟁 업체들의 선전으로 테슬라의 독주 체제가 계속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1에서 2월 미국 내 전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약 16만 5천 대로 지난해 약 9만 8천 대와 비교해 70% 가까이 늘어났다. 자동차 시장 조사업체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미국에 출시된 전기차 모델이 현재 약 50종에서 올해 연말까지 78종으로 늘고 2025년 말까지 160여 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테슬라는 가격 인하 정책을 펼치며 후발 업체들을 견제하고 있다. 지난 1월 테슬라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서 모델별 판매 가격을 최대 20% 인하했다. 당시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아주 작은 가격 변화도 수요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가격을 낮추자 테슬라 판매량은 즉각 늘었다. 테슬라는 올해 1에서 3월 차량 44만 808대를 생산해 고객에게 42만 2,875대를 인도했다. 세단인 모델 3과 스포츠 유틸리티차 모델 Y 등 보급형 전기차 인도 실적은 40만 5,278대로 지난해 1에서 3월보다 39.6% 증가했다. 리비안 투자 소식입니다. 리비안, 2024년 저렴한 R2 모델 선보인다. 글로벌 판매. 리비안이 2024년 합리적인 가격의 보급형 모델 R2를 선보인다. 인사이드 이브스 등 외신에 따르면 클레어 라우 맥도너 리비안 최고 재무책임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행사에 참석, R2로 알려진 2세대 플랫폼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으며 이르면 2025년에서 2026년 더 작고 더 저렴한 차량 생산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맥도너시 폰은 리비안이 2024년 하반기까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R1 차량 8만 5천 대 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또 3월 가격 인상 이전에 이뤄진 주문건에 대해서는 올해 중반까지 생산 및 고객 인도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플랫폼 R2 차량의 경우 2026년 20만 대, 그 이후에는 40만 대를 생산할 계획이며 차량 가격은 현재 판매 중인 R1 대비 훨씬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모델은 대량 생산은 물론 미국 이외의 시장으로 확장, 글로벌 판매로 이어질 예정이다. 미국 외 첫 번째 시장은 리비안이 최근 독일에서 서비스 근로자 모집을 실시한 것으로 볼 때 독일에서 가장 먼저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베트남 이어 태국서도 맥북 생산 검토. 탈중국 속도. 애플이 PC 제품인 맥북 생산 라인을 베트남에 이어 태국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보도가 나왔다. 그간 중국에서만 생산해오던 맥북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이다. 니케이 아시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태국에서 맥북을 생산하기 위해 현지 기업과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들 회사는 이르면 올해 안에 양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니케이에 전했다. 이 중 한 회사는 이미 시험 생산 라인을 구축했고 다른 한 곳도 이미 타사 노트북을 생산할 수 있어 비교적 단기간에 맥북 생산 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애플은 현재 베트남에서도 폭스콘 등 협력사와 맥북 생산 라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케이 아시아는 다음 달부터 베트남에서 맥북이 양산될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태국 생산 라인이 가동하면 베트남 공장과 부품 공급망 등을 공유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각국의 생산 라인이 분산된 다른 애플 제품과 달리 지금까지 맥북의 생산 시설은 중국에만 있었다.
중국에 문제가 생기면 연간 2천만 대가 넘는 맥북 생산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실제 지난해 중국 정부가 강력한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펴면서 일부 공장이 멈추기도 했다. 여기에 미중 갈등까지 격화하자 애플은 자사 제품의 생산 라인을 동남아시아 등으로 다변화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에 나섰다. 태국 내 한 애플 협력사 임원은 우리는 애플이 중국 외 지역에서 경제적 규모를 갖춘 생산 설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니케이 아시아에 말했다. 아이폰의 경우 이미 애플의 탈중국 전략이 궤도에 올랐다. 블룸버그는 전 세계 아이폰 생산량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1%에서 지난해 7%로 증가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지난해부터 애플이 중국 생산 라인을 인도로 옮기는 데 속도를 낸 결과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애플아 인도 내 아이폰 생산 비중을 2025년 25%까지 올릴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스티븐 챙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는 수십 년간 구축한 공급망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줄이는 건 상당히 어렵겠지만 애플이 2030년까지 중국 의존도를 20에서 40% 줄일 수 있다고 분석된다고 말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TSMC 시장 불확실성으로 대만 투자 속도 늦춘다. TSMC 가오슝 28나노 공장 계획이 변경됐다. 웨이퍼 파운드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7나노 이하 공정 생산 능력이 큰 가오슝 공장의 속도를 더 늦추고 대량 생산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만은 물론 전 세계 반도체 산업 관계자들이 시장 변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왕메이와 경제부 장관은 인터뷰를 갖고 TSMC의 대만과 가오슝 투자는 변함이 없으며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시장 안정을 위한 발언을 했다. 왕메이와는 대만 정부에서 TSMC가 국내의 어려움을 겪을 때 전면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TSMC의 대만 투자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TSMC는 최근 7나노미터 공장이 일시적으로 연기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왕메이와 경제부 장관은 TSMC가 대만을 글로벌 연구개발 및 제조 중심지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대만 일각에서는 TSMC의 미국에 대한 천문학적 투자로 대만 국내 투자가 지연되거나 불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왕메이와는 TSMC의 대만 및 가오슝 투자도 변함이 없다. TSMC가 글로벌 R&D 센터를 곧 완공할 예정이고 여기에 8,000명의 수석 엔지니어가 머물 것이므로 TSMC의 대만 투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2023년 1분기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TSMC는 사업 전략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반도체 공급망에 따르면 TSMC는 최근 대만 가오슝, 난케, 준커, 주커 등의 여러 공장에서 생산 확장 계획을 수정하고 생산 능력을 재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요 부진과 인플레이션의 압력 아래에서 높은 비용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TSMC는 현재 미국 애리조나와 일본 구마모토 등 신규 공장 건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효율이 낮아 진행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며 최근에 진행하는 여러 생산 확장 계획은 전반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